네, 오늘은 교육비의 증여세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부모님께서 납부해 주신 대학교 등록금, 유학자금, 아니면 할아버지께서 대신 납부해 주신 대학교 등록금이나 유학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죠. 부모님이 자녀가 대학교를 입학했는데 등록금을 대신 내주신 거예요. 당연히 이게 증여세로 과세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왜 비과세가 되죠? 왜 고졸 이후에 사업자금을 1억 원을 지원한 이 자녀와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1억 원어치 학비를 지원한 이 자녀,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왜 가능한지 법을 제대로 알면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법을 한번 볼게요. 근거 법률, 상증세법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이거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래요. 이 문구 때문에 교육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과세될 수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을까요? 자녀의 교육비 부담액 1억 원을 자녀한테 해준 거예요. 근데 자녀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부모님께 받은 그 교육비는 적금을 넣은 거죠. 아니면 그 교육비 받은 걸 잘 모았다가 주택 매입 자금으로 사용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경우는 비과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금 출처 조사를 하잖아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이때 교육비 받은 자금을 모아서 내가 샀다고 이렇게 소명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돈으로 오피스텔 구매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믿는 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그냥 물어본 게 아니에요. 심사는 누군가가 과세가 됐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심사를 요청한 거죠. 어쨌든 그거 관련된 예규 같은 건데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 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나 교육비로 보지 않는데요. 내가 부모님께서 주신 이 1억 원을 잘 모아서 실제로 교육비는 내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벌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육비가 과세되면 얼마가 과세되죠? 1억 원 정도의 유학비를 지출할 정도라면 기존에 5천만 원 공제는 다 사용했겠죠? 어쨌든 10%의 세율로 과세될 수 있다는 거예요. 1억 원을 받았으니까 1천만 원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1천만 원 제가 어떻게 그렸죠? 1억 원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10%만 곱한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께서 자금을 지원해 주신대요. 그럼 할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교육비는 정말 학비로만 쓰면 괜찮을까요? 그건 과세 대상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가끔 TV를 보다 보면 이 원로 연예인들도 자녀, 손자녀한테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과연 그건 문제 없는 걸까요? 교육비 지원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어떤 경우에 과세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실제로 많이 과세가 되고 많은 분들이 이 증여세를 염려하니까 예전에 이런 법안도 있었었죠. 물론 발의가 됐다가 철회됐지만 어떤 법안이었냐면요. 교육비 1억 원까지는 비과세 주자는 거예요. 그 제한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노년층의 자산을 젊은 세대로 곧바로 이전시키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손자녀에 대해서 교육비를 증여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1억 원이었거든요.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그런 취지로 저 법안이 발의됐던 거예요. 이 법안이 발의됐다는 건 그만큼 자금이 있으신 분들, 할아버지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라는 거겠죠. 이 경우 증여세 부담이 컸던 중산층 조부모들의 증여가 늘어나서
증여된 자산이 입학금이나 수업료 같은 교육 비용으로 지출됨으로써 경기 부양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일본도 하고 있대요, 이미. 뭐 이래서 제한했지만 지금은 없어졌죠. 그럼 과세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과세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의 교육비 지원이 증여세 과세될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이 1억 원이라는 지원금이 과세되면 얼마 과세되죠? 아버지와 약간 다르죠? 분명 1억 원인데 똑같이. 여기는 얼마죠? 10%를 구한 그 1,000만 원에요. 다시 30%가 가산돼서 1,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1억 원어치 자금을 지원해 주시면 자녀한테는 그 손자녀죠. 1,30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거죠. 물론 신고 안 했다면 20% 가산세가 붙겠죠.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손자녀한테 교육비를 지원할 때. 이 부분은 바로 부모의 재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교육비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껴있는 부모님이 분명 있잖아요. 부모님이 재력이 충분한데 할아버지 입장에서 손자한테 학자금을 송금했다면 이 부분은 과세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이거는 특정 부유한 집단만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소액은 가능한 거 아니냐, 도대체 얼마까지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얼마까지 가능하냐면요, 저도 몰라요. 근데 이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유학 중인 청구인에게, 손자겠죠? 5,251만 원, 5천만 원이네요. 이걸 송금한 사실을 확인해서 이걸 증여세로 과세한 거예요. 많이 나왔네요, 증여세가. 어쨌든 이때 키포인트 뭐였죠? 부모가 충분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 부모가 충분히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의 유학비를 내줄 수 있는데 그걸 할아버지가 내주셨다면 이건 증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가 줘야 되겠다, 자녀가 적금이나 부동산 취득한 게 아니라면 그러면 가능할까요? 교육비 지원이? 이때도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들이 자기 혼자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능력이 충분해요. 그런데 다 큰 아들이 대학교를 간다고 교육비를 지원해주면 이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거죠.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알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내 주위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 그건 왜 그럴까요? 일단 상속세 조사 대상이 주위에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 경우에 많이 적출되냐면 상속세 조사 때 적출되는 거예요. 아까 그 5,200만 원.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까지? 라고 했지만 이 상속세 조사 때는 충분히 이 정도도 사전 증여로 보고선 과세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조사 때 주의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육비 지원한 이 금액을 사전 증여재산이라고 생각조차 못 하신다는 거죠. 알고 있으시면 좋겠죠? 또 다른 사례도 보면 여기서도 언제 걸렸죠? 상속세 조사할 때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증여세가 비과된다. 이것도 언제냐면 상속세 조사 때라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